최근 비트코인 가격 보셨나요? 정말 뭐랄까 숨가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넘보는 수준까지 갔는데요. 아니 대체 갑자기 왜 이런 걸까요? 아, 네. 그게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무역 관련해서 합의를 봤다는 거죠. 아, 그 소식이군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정학적 변화가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언론 기사들, 또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핵심만 좀 빠르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지난 5월 10일하고 10일, 그러니까 주말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미국하고 중국 고위급 관리들이 만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콧 페센트 재무장관, 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나왔고 중국은 허리펑 부총리랑 리청강 상무부 두 부장이었죠. 네네.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합의가 나왔어요. 그 5월 14일부터 90일간 한시적이긴 하지만요. 서로 부과하던 관세를 엄청나게 낮추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 규모인데요. 양측 모두 무려 115%포인트씩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관세는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는 125%에서 10% 수준으로 확 낮아지는 겁니다. 와, 115%포인트 인하라니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다만 그 오피오이드 문제 관련해서 미국이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라고 있는데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건 그대로 유지되고요. 아, 그건 빼고. 그래도 엄청나네요. 중국은 뭐 희토류 수출 제한 같은 비관세 조치 이런 것도 풀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측 모두 실질적 진전이다, 건설적 대화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속내는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양국 다 관세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인플레 압력, 중국은 제조업. 네, 맞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중국의 제조업 위축, 수출 부진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려고 뭐랄까 실리를 택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말했던 완전한 재설정, 토탈 리셋 이런 거랑 좀 통하는 면이 있죠. 아, 결국 각자의 경제적인 필요가 좀 맞아떨어진 거군요. 이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시장, 특히 비트코인이 정말 뜨겁게 반응했죠. 10만 4천 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네, 넘었죠. 일부 보도에서는 이전 최고가, 그게 한 10만 9천 달러 정도였나요? 그걸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와 탐욕 지수 있잖아요. 그것도 강한 탐욕 단계인 70까지 확 올랐고요. 이더리움 같은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도 덩달아 상승세를 탔죠. 2,500달러 선 회복하고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하네요. 예전엔 그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오히려 관세 회피 수단이다 뭐 이러면서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가격이 올랐던 것 같은데 이번엔 갈등이 풀리니까 급등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번 반응은 비트코인이 뭐랄까 위험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위험자산. 네,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는 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같은 소위 위험 자산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아하,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위험자산에 돈이 몰린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무역 갈등 완화가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키우거든요. 그럼 이제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그러네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 하나가 좀 거친 셈이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BTSA의 제프 메이나 해시키 캐피털의 주피터 정 같은 전문가들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가 기관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이제 이전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가격대를 찾아가는 그 가격 발견,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단계, 여기에 진입해서 11만 달러를 넘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와, 11만 달러요? 네, 심지어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 같은 곳에서는 ETF 자금 유입 같은 거랑 맞물려서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와, 전망들이 정말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뀌었네요. 하지만 뭐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럼 이 상승세가 계속될까 하는 점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올해 초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도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면서 84,000달러 선까지 조정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맞아요. 그때 정말 아찔했죠. 네, 특히 그 단기 보유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합의가 90일 한시적이라는 점도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뭐 여전한 규제 불확실성, 예를 들어 SEC가 계속 소송을 건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더시 경제적 충격이 올 수도 있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백악관이 이번 합의를 발판 삼아서 영국 모델처럼 다른 나라들하고도 추가적인 무역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중 간의 깜짝 무역 합의가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뭐랄까, ETF 승인 반감기 효과에 이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상승 동력이 생긴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정말 얼마나 거시경제나 국제정치라는 큰 파도와 함께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길을 찾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번 합의의 시한인 90일 뒤 미국과 중국은 과연 더 길고 안정적인 합의에 도달해서 시장에 또다시 활력을 불어넣을까요? 아니면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트코인의 저력을 시험하게 될까요? 이렇게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비트코인이 정말 성숙한 자산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다음 분석 때까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